네,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덴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학교마다 요강이 다 다르거든요. 그 학교마다 이제 그 프리 덴탈이 아니에요. 그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이제 학부에 입학함과 동시에 이제 대학원까지 개런티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프리 덴탈이랑은 아예 다른 식의 유형의 어드미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략 미국에서 한 30개 정도 학교가 이걸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요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교 한 3, 4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약대도 대학교가 너무 많고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공통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교 한 2, 3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교환 뭐 해주는 것 같더라고. 뭐 소정의 무슨 그 시험 같은 거 하는 보면. 네. 근데 그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Accelerated 프로그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프리-덴탈이랑은 다른 거예요. 프리-덴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미국 대학교에서 그냥 프리-덴탈, 프리-로, 프리-med, 뭐 프리-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왜냐면은 혹 매혹은 가요. 아, 이거 하면은 치대 갈 때 더 유리하겠구나. 아, 이거 하면은 뭐 로스쿨 갈 때 더 유리하겠구나.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유리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으로 하여금 만약 못 갔을 때 그 학교를 대학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딱 무조건 그 전문 분야만 위해서 준비해주는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유사한 거는 딱 한국에 이제 그거 같아요. 한국에 법대 있죠. 학부 법대요. 거기 나온다고 해서 로스쿨 가는데 전혀 유리한 거 없거든요. 오히려 불리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은 불리한 건 없지만 그래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프리 덴탈, 프리 뭐 메디슨 지원은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이런 프리 스쿨이 아니라 아예 학부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엑셀러레이티드라 그래가지고 개런티 된 겁니다. 대학원 과정까지. 대략 덴탈 스쿨은 어떻게 보면 30개 좀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뭐 BU, NYU, UPenn, 어스틴, 뭐 USC 다 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다 11월 중순에 끝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지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11월 중순인데 학교들마다 11월 점수를 받아주는 데가 있고요. 11월 SAT가 좀 늦게 있거든요. 점수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 안 받아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올해 그 Accelerated Dental 프로그램을 조금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내가 점수가 없다면은 8월달 시험 미국에서 보고 10월달 시험 한국에서 봐가지고 아니면 미국에서 봐가지고 SAT 1하고 2는 다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Accelerated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ED는 지원하지 마세요. Early Decision은요. 왜냐면 ED가 그 Accelerated도 붙고 ED가 붙으면은 무조건 ED 가셔야 돼요. 학생 ED 가야 돼요. ED는 바인딩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저도요. 한 4년 전에 저랑 컨설팅 학생인데 걔가 NYU 덴탈 그 Accelerated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ED 넣지 말라 그랬는데 ED도 넣었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ED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NY도 되고. 그래서 걔는 치다 못 갈걸요 이제. 왜냐면 가긴 힘들 거예요. 고등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 그 ED를 안 넣었더라면 그냥 NY 가서 지금 이제 치과 의사 거의 확정되고 다닐 수 있지만 ED를 넣는 바람에 NYU 그 덴탈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됐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ED가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 마세요. 그 Accelerated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학생들은 ED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Non-Binding EA는 괜찮고 그냥 Accelerated 하고 11월 중순에, 그 다음에 나머지 Regular 때는 그냥 일반 학과 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Application Requirement는 일단 먼저 Regular 프로그램이랑은 똑같아요. 그냥 뭐만 다르냐면요. 일단 Common App 하는 학교라면은 원서 기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뭐 DDS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본 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NYU를 지원한다, BU를 지원한다 했으면은 BU
커먼 애플리케이션 원서는 일단 다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지원하는 이제 전공만 바뀌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rigid SAT requirement 뭐냐면은 SAT2에서도 수학하고 화학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해요. SAT2 점수를 광범위하게 열어놓지도 않아요. 수학 하나, 화학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냥 절대 다수 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전공 자체도 이제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학생일 테니까 SAT2는 그 수학하고 과학이고 과학 중에서도 이제 케미스트리를 봐야 되고 또 이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가 지금 전반부에 아니면 기존에 했던 설명이랑은 다르게 여기는 좀 한국형이에요. 한국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군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입학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은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연히 학점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한 다음에 그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내는 게 있어요. 조금 2+3 Accelerated Program Teachers Evaluation이라고 일반 Recommendation이랑 다르게 들어가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근데 이것도 유형이 좀 바뀌거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현재 있는 교수님한테 하나 받으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 그 저 또한 그거 경험했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로스쿨 지원했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하고 콜롬비아 지원했는데 예일을 지원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일이 딱 그거는 예일 로스쿨 가려면은 예일 교수 추천서 2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못 넣었는데 그 살짝 요새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애들을 보면은 그 결과를 보면은 딱 미국 대학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게 그 제 얘기에도 저도 그래서 저는 쪽 2개 냈거든요. 하버드하고 콜롬비아 냈는데 제가 학부 성적이 3.9가 살짝 안 돼요. 3.89거든요. 근데 하버드는 얘기한 게 그때 국제학생 평균이 3.94래요. 그러면 3.89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학점도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그리고 또 뒷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이 학점 기준을 뭘로 보냐면은 그 이 특별 레코멘데이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전체 랭킹을 매기든 안 매기든 간에 무조건 몇 등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 등 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학생이 10등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교 학생의 몇 등인 걸 물어보거든요. 그 해당 그래듀에이팅 기회에서. 그래서 되게 그 애카데믹한 그 GPA나 점수적인 면에서는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제가 많은 설명들 이렇게 홀리스틱 리뷰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첫째 관문인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면은 별로 없어요, 가네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준비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정 학교는 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해 놔요. 5명. 제일 많은 그 숫자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올 수 있는 학생이 5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없겠죠. 전 세계에서 미국 학생 포함해서 5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관문이 되게 좁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Accelerated Program Essay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Y Major Essay보다는 보는 건 뭐냐면은 왜 너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냐 딱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짧은 에세이가 아니라 그 짧은 데는 한 500단어, 긴 데는 1000단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너가 어떠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냐 이것도 있지만 너가 뭐 해오냐는 거야.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합격하는 애들은 저도 한 2명밖에 못 봤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컨설팅하는 애들 중에서 한 매년 엑셀러레이트 하는 애가 한 3, 4명 되는데 그 상위대학교 위주로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뭐 근래 한 3년 동안은 2명밖에 없어요, 저도요. 총 합해서는 한 5명 있는 것 같은데 뭐 걔 ED 빼고 ED 걔는 정말 너무 억울하지만 걔는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anyway 이 에세이 쓰는데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여기서 또 에세이에서 안 좋은 에세이 말씀해 드릴게요. 안 좋은 에세이는 뭐냐면 이제 먼저 공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들. 일단 부모님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면 두 분 다 치과 의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름마다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고등학생이 치과 병원 가서 시술 행위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요. 네.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엄청난 논문 업적을 꺼내왔다는 것도 그 공간 안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쓸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반은 거짓말이 되고, 왜냐면 옆에서 관찰하면서 딱 애들이 가고 싶은 건 시술에 보조했다라는 단어는 쓰는데 어시스트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시스트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narrow돼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부모님이나 친척이 병원을 해가지고 내가 여름에 가가지고 주변에서 봤다라고 쓰는 애들은 거의 다 안 돼요. 딱 그것만 있으면은. 근데 좀 더 이제 가능성 있는 애들 넘어갈게요. 둘째는 뭐냐면은 그거를 기타 봉사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에 간 친구, 걔 부모님 한 분도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걔는 뭘 했냐면은 지적 장애인 센터 가가지고 그 치과 시술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치과 시술 하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걔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와 연결해가지고 혼자서 조그만한 글을 하나 썼어요. 퍼블리시는 안 됐고요. 그냥 글을 쓴 게 뭐냐면은 이러한 식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 제도가 돼 있는지, 그거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분석하고 그 다음에 10여년 말까지는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이게 인류학적 이론 중에서도 이제 Over the Shoulder Theory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쳐다볼 때는 항상 다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람 어깨 뒤에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 배울 수 있는 게요. 이 에세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내가 인턴을 했다라는 거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그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년 전에는 또 그 된 학생은 동일해요. 걔네도 엄마 아빠가 둘 다 치과 의사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어린아이 시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니? 마침 그때 걔네 엄마가 어린이 치과를 뭔가 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되게 밝고 캐릭터도 있고 음악 소리도 좋고 그다음에 이 기계 즈즈한 소리도 최대한 줄이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에세이는 긴데 단순히 내가 뭐 치과 병원에서 인턴을 했다 이 얘기로서는 되게 부충분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이슈와 아니면은 다른 영역과 연관을 시켜주고 그게 웬만해서는 봉사활동이랑 하면 좋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쓰는 게 학교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부모님 치과 의사에서 내가 이거 봤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고 싶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5명, 6명밖에 안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 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그 학점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1등한 애들 중에 1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지원한다면은 거의 5,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 하면 10,000명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5명 뽑거든요. 5명.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카데믹은 기본이고요. 판가름 나는 건 이 에세이인 것 같아요. 에세이, 엑셀런트 프로그램의 핵심은. 너무 쓸 게 많아요. 공간은 너무 많이 줘요. 1000자를 쓰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메인 에세이는 또 650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리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원서 자체의 차이점은 없어요. 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따는 게 추천서 이제 했을 때는 추천서도 이제 학교마다 그 대학교에 현재 있는 교수님한테 받으라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엑셀런트 프로그램 이게 티처스 이밸런스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뭐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 문제가 4-5개 나와요. 근데 한 문제가 이거예요. 학생이 치대에 대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활동하고 있나요예요. 없으면 뭐라고 쓸까요? 없음. 처음 알았어. 그러면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가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홍보를 하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추천서 안에서도 특별하게 랭크를 따져요. 얘는 몇 등 하는 학생이냐. 그리고 그거는 써줘야 돼요. 필수 항목이에요. 없다면은 몇 퍼센티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10%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에세이가 힘들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제 텁스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에세이 한번 볼게요. 에세이. 텁스는 에세이가 제가 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행정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원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에세이들. Describe any community service experiences you have had. Community service in this context means involvement in meeting the health-related, psychosocial, educational, economic needs of others.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넓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의료 건강 쪽으로 가야 돼요. 의료 건강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에세이가 이렇게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커뮤니티 서비스를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냐면 커뮤니티 서비스를 되게 제한시켜 놔요. 일반적으로 보건 의료 쪽으로 제한시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너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예요. 그래서 한 게 없으면 또 이것도 할 말이 없겠네요. 두 번째, describe any other extracurricular, volunteer or employment experience which you think is relevant to your application. 2번은 또 뭐냐면은 커뮤니티 서비스 외적으로 너가 accelerate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extracurricular, volunteer 아니면은 그 internship 뭐가 있냐. 그래서 1번, 2번은 하나는 커뮤니티고 하나는 그냥 엑스트라 쪽으로 해가지고 에세이 자체가 덴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라는 거를 한번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Describe your motivation for a career in dentistry. Include any experiences you have had in the dental field, as well as personal qualities you believe. 끝에서는 이제 또 덴틀이랑 또 연결돼 있어요.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너가 이거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너가 이 분야의 의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그래서 에세이 3개를 나눴는데 3개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너가 왜 덴탈 하고 싶니? 하나는 너 덴탈 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했니? 두 번째, 너 덴탈 하기 위해서 어떤 일 해봤니? 그리고 세 번째는 너 덴탈 하는데 뭐 인격적이나 지적으로 능력이 되는 것 같니? 딱 요 3개 질문이거든요. 이 3개를 제가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분, 텁스는 되게 좋게 해줬어요. 나눠서 쓰라고. 구분 안 한 학교들도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대와는 다르게 치대는 주변은 약대 가는 학생들은 많아요. 약대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좀 할 말도 별로 없어요.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문이 되게, 그러니까 치대도 어떻게 지금 요새 인식되는 것 같냐면은 그냥 의대 못 가니까 치대라도 가자 이런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치대라도 가자라는 게 되게 잘못된 생각 같아요, 저건요. 그러니까 의대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치대도 되게 어렵고, 치대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뽑아가요. 매년 가요, 학생들은. 근데 이 에세이적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텁스가 어떻게 보면은 1번 원서 그대로 쓰고 딴 거 없어요. 그냥 에세이 딱 3개 더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최고의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한번 봅시다. BU 봅시다. BU도 깨졌네요. BU는 조금 또 달라요. 이제 여기서 이제 BU는 이제 리퀘어먼트를 볼게요. SAT subject를 뭐라고 하는데 딱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명시해 놨어요. chemistry하고 수학 보라고. 그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SAT subject in foreign language, 제2외국어도 보래요. 네. 한국어도 괜찮아요. 영어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BU 같은 경우에는 또 제2외국어도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럼 3개네요 벌써.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한 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추천서가 3개 필요하고 3분 다 이제 accelerated 추천서가 따로 있거든요. 버스턴도. 그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3명. 근데 버스턴 같은 경우는 버스턴 대학교 출신, 지금 버스턴에 있는 분한테 받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 붙은 애들 보면은 웬만해서는 chemistry, math 하고 영어든 chemistry, math, history든 chemistry, math 플러스 그 또 science든 이쪽으로 받아요. 기본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까 말했던 그 그 accelerated 그 evaluation, 즉 버스턴 유니버시티도 저걸 본다는 거죠. 너가 몇 위 졸업했냐, 그 랭크를 본다는 거고, 또 학교에서 이 학생이 치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그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common application 들어가면은 버스턴은 그냥 딱 에세이 하나예요. 그냥 그 아까 터프스는 3개로 나눴잖아요. 버스턴은 그냥 하나 써가지고 너 왜 치대에 오고 싶니? 한 다음에 끝에는 너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로 왜 버스턴에서 하고 싶니?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은 버스턴은 이제 why 버스턴이란 거랑 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까 터프스는 왜 터프스에 오고 싶니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너가 왜 치과 의사가 하고 싶니로 핵심이 됐다면은, 버스턴 같은 에세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에 있던 활동도 무조건 적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적어야 되지만 왜 하필이면 버스턴에 와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BU에서.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형이겠죠, 에세이가. 내용은 동일한데 하나는 단순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치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것만 보는 거고,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버스턴 쪽으로 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만의 인재상도 있고, 그냥 버스턴 그 대학교 그 치대 웹페이지 가면은 얘네들이 정말 잘 돼 있는 게 남미하고 아프리카 봉사팀이 되게 활발해요. NY는 그건 없고요. BU는 그게 되게 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사랑 연계해주면 되게 좋은 학교죠. 그 다음에 버스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웨스턴 봅시다. 케이스 웨스턴 보면은 그 3+4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케이스 웨스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근데 왜냐면은 이게 3+4 프로그램도 있고 2+4 프로그램도 있고 2개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케이스 웨스턴 할 때는 본인한테 좀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에세이도 뭐 특이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 웨스턴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 accelerated 프로그램이 2개가 있다라는 거. 근데 2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는 케이스 웨스턴에서 시작해서 케이스 웨스턴에서 끝나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나 아니면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시작해가지고 케이스 웨스턴 와가지고 이제 덴탈 스쿨을 마치는 거. 이런 식으로 유형이 또 달라요. 근데 데드라인은 똑같이 11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리하이도 있는데, 근데 리하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건 봅시다. 그 이제 지원생들 보면은 앞에는 좀 높은 학교들 했잖아요. 그 NY도 언급하고 USC도 나오고 UPenn은 제가 언급 안 했지만, 그다음에 BU도 나오고, 그다음에 버스턴 유니버시티, 이렇게 5개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솔직히 전국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은 이제 미국 어디서든지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돌아다 보니까 뭐 뉴욕대 나온 분들, 치과 의사도 분들도 많이 병원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USC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네임 밸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꼭 내가 치대 가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꼭 좋은 대학교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그냥 살 거라면은, 그리고 미국 어느 지역에서만 그냥 있을 거라면은 케이스 웨스턴 나오면은 솔직히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 중에 케이스 웨스턴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케이스 웨스턴에서 치과 의사를 받고 한국 오면은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도 치대가 있나? 모르겠다. 일단 서울대, 연대, 뭐 이대 이쪽한테 밀릴 거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한테도 이제 대학원 과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다 밀려가지고 자리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 웨스턴이나 리하이는 특히 어떻게 보면은 학교 자체가 랭킹이 90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치과 병원을 한다면은, 이제 한국으로 안 하고 미국에서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출신 학교 근처 아니면 그 주에서 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문 디그리가 있을 때는 미국에서 취직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미국은 딱 되게 제 경험상 되게 되게 이기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라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 만한, 그리고 자기네들이 챙겨줘야 될 만한 사람들, 그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는 취직 잘 안 시켜줘요. 근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가 좀 득을 볼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온 애들, 아니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 아니면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 있다 그러면은 비자 같은 건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중간쯤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덴탈 스쿨도 만약 학생이 치과 의사가 꿈이라면은 그 꿈을 쫓지 학교를 쫓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과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본인이 적어도 그러니까 학생한테 치과 의사나 약사라는 신분을 주기 위해서는 그 원 직업을 왜 기능을 먼저 이해하고요. 그리고 학교 랭킹을 안 따진다면은 미국에서도 갈 때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는 조금 좌절스러운 얘기만 일단 먼저 했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그쪽을 보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이 그쪽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한국 와서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존중하는 의사라는 직분의 그런 사상은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의사가 되고 싶고 진짜 치과 의사가 되고 싶고 약사가 됐다면은 이 외의 학교들 지원하면은 그때부터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이 에세이도 일단 이제 리하이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순간 점수도 이제 3.5도 충분해요. 때로는 3.1도 충분해요. SAT 1,400도 충분해요. 그리고 에세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교만 조금 이제 점수에 치열하고 에세이에 치열하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리하이 하면은 학생들은 뭐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너 거기 가고 싶니? 그러면 웃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건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딱 티를 내거든요, 이제. 그리고 부모님은 더 티를 내시고.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다면은 미국에서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을 상위 학교도 좋지만 이게 조금 이제 하위라고 하긴 못지만 기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 외에 있는 학교들도 지원해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과정이고, 그렇게 1차적으로 해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또 이제 박사 과정을 뭐 이런 걸 또 이제 좋은 데 가서 뭐 하버드 리서치 펠러 같은 거 해봐도 그럼 나중에 뭐 길이 열리니까 치대는 그렇게 제가 좀 앞에 조금 이렇게 겁을 줬는데 이런 뭐 많잖아요 학교들. 이게 한 30개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NY도 있고 뭐 많이 근데 이거는 여기 들어보셨어요? Saint Leo University?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봤겠죠. 이거 University of Texas인데 텍사스 샌안토니오 이거는 뭐야? 텍사스 하면은 어스틴, A&M, 댈러스 다음에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텍사스는 딱 오스틴 아니면 다 나쁜 학교. 그래도 A&M은 그래도 뭐 대학원에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오케이. 댈러스 야 그럴 때 가지 마. 샌안토니오 그러면은 야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데 있어요. 그다음에 University of the Pacific 무슨 바닷가 위에 있는 학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좋은 학교예요 이것도요. 네. 이런 식으로 길이 넓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이 덴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게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일반 원서 그대로 쓰고요. 원서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서가 조금 더 난이하다는 거. 추천서가 왜냐면은 원래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좀 쓰는 게 추천서인데 여기서는 질문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 5개, 6개 질문에서 좀 대답하기 곤란한 게 몇 개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치과 나중에 뭐 덴티스트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뭐 없는데요? 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라니까. 없는데요. 이게 랭크는 몇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성실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못 적어요. 랭크를 적으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럼 랭크를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 그다음에 에세이도 다 치대 위주로 돼 있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NYU, UPenn, USC, BU 뭐 이런 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University Pacific 아까 저 이름도 기억도 안 나네요. 저는 Saint Leo University인가? 저도 그거 어딘지 몰라요. 뭐 텍사스 중에서 샌안토니오 그건 우리는 특히 농구밖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원한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되게 많아요. 2 더하기 3, 3 더하기 3, 3 더하기 3. 여기도 봅시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여기는 다 알겠죠? 되게 비싼 학교니까. 그 다음에 VCU. 버지니아 대학교도 아니고 버지니아 Commonwealth University예요. 이건 버지니아 대학교가 아니에요. 버지니아 공대도 아니고요. Commonwealth University니까 랭킹은 세컨 티어예요. 거의 100위 밖의 학교예요. 근데 이런 학교 가도 그 지역에서 치과 의사 생활하는 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나는 치과 의사로서 그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그 의료 복지 선교를 하고 싶다. 충분해요. 여기 나와도요. 네. 국경 없는 사회 같은 데서도 거기는 뭐 출신 학교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많다는 거.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이건 또 어딜까요?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 어딘가 있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웨일스 유니버시티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냥 거의 이제 학교 어딨냐 지금 그 시기거든요. 모르고. 그래서 이런 대학교가 한 3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요. 그 진짜 여러분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치대 난 가고 싶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너무 위에 있는 5개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5개 합쳐봤자 20명도 안 가요, 매년. 전 세계에서. 국제, 한국. 근데 조금 내가 이 직업 자체만을 생각하다 좀 낮은 학교 위주로 지원한다면은 일단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 학교 랭킹이 낮으면 무시해버리니까 지원 안 해요. 그래서 you may be the only Korean apply.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덴탈은 더 깨졌네, 이게. 그 pharmaceutical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Chapman, Pacific, Midwest도 많고 MCPHS가 제일 많이 하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Rutgers,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아니라 오하이오 노븐 유니버시티예요. 이거 다 저희 웹페이지에 제가 오늘 그 슬라이드 같은 거 다 올릴게요. 그다음에 찾아보세요. 여기서 University of the Sciences in Philadelphia. 어떻게 보면 딱 전문대 학교 필이 나죠. 그 이름에서. 근데 이런 학교 다 나와도 약 사는데 문제 없고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데 그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엑셀러레이티브 네네.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퍼시픽도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typical requirement 한번 봅시다. 이것도 다 아까도 저희가 덴틀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슬라이드가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요거만 할 텐데 그 개별적으로 이쪽에 관심이신 분들은 제가 학교별로 다 그 보내드릴게요. 자료는요. 그럼 제가 준비는 돼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학점은 다 높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상위 대학교로 말하는 거고요. 항상 이제 한국 학생들의 인기 많은 5개 하고 기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3.75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버클리는 몇 점이었죠? 거의 4점 몇이었잖아요. 그래서 약대는 그렇게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이스쿨 하면 9학년부터 쭉 들어가죠. 네. 1학년 1학기까지. 그렇죠. 여기서는 1학기 거까지 들어가죠. 이거는 원서 낸 다음에 보내야 돼요. 1학년 거는요. 1학기 거는. 서브미션 할 때 그 학교별로 토탈 뭐 학년별 웨이티드를 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죠.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냥 그 학교에서 만드는 거. 네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한국 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한국 고등학교가 정말 정말 통일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신 등급이란 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1이 A고 2가 B고 C가 D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1부터 4등급까지 A, 또 5에서 9까지 B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고 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인데 한 학교가 그렇게는 받아왔고 한 학생은 1에서 2등급이 A, 3에서 5등급이 B 해가지고 훨씬 더 불리하게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띄워주는 거 그대로 갖다 내야지 본인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학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대학별로도 그거에 웨이티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학교를 선택하실 때 뭐 그때 요청에 따라서 점수를 매니플레이션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 같아서. 거기서 뭐냐 이제 weighted, unweighted를 했을 때 그건 두 개가 다르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항상 요구하셔야 돼요. weighted, unweighted 다 달라고요. 그리고 weighted 했을 때도 학교마다 또 이제 4.3으로 하는 데도 있고 4.5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5점까지 가는 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랭크가 중요해요. 4.9더라도 랭크가 10이면 높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3.8이라도 랭크가 1이면은 걔가 제일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점수는 대학교에서도 다 알아요. 왜냐면은 나비앙스라는 거 다 알죠?
나비앙스는 뭐냐면 각 고등학교마다 대학교에 몇 명이 지원해야 되고 몇 명이 붙었냐 이거 보는 거니까 A라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50명이 지원했는데 빵명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아무리 4.0이라 그래도 두세 번 볼 거예요. 그런데 B라는 학교는 지난 그 10년 동안 50명이 지원했는데 40명이 붙었다. 그럼 3.5라도 그냥 볼 거야. 한번 그냥 얘는 뭐 점수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그 시스템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좀 그렇게 크게 그 학생 차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봅시다. 근데 이제 3.7이면은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면 알겠지만 가면은 그 미국에는 한 10%, 15%, 10%는 좀 넘시다. 한 20% 있고 인도 애들이 한 30%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한 30%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에이전들이 한 30%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글로벌 시티즌이 한 10%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되게 non-white school department예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에이드나 아니면은 CVS 가서 약국 카운터 가면은 백인들이 많던가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에이전이 제일 많지 않아요? 에이전 여성들이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고, 그래서 과 특징상 그런 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SAT도 그렇게 높지, 상대적으로 높지 않,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한 1,300대예요. 그 약대는. 그래서 지금 치대하고 약대 봤을 때는 현저하게 치대에 비해서 이게 낮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 대학교들에 비해서도 그 약대는 되게 낮아요. 그 점수가. 그래서 약대는 뭐 학생들이 하는 이유도 되게 다양한데 모르겠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 취직 잘 된다? 뭐 취직하고 싶으면 약대 가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카운터 뒤에서 이거를 평생 동안 하는 게 나한테 맞으면은 가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그 리서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약대를 굳이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순수 과학 해가지고 그냥 석박하고 리서치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약사라고 해서 약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약대를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서 본인 왜 가고 싶은지. 왜냐면 미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과예요. 그냥 미국에서도 non-American들한테만 인기가 많지 그냥 immigrant들한테만 인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subject test도 수학하고 chemistry. 그래서 치대 약대는 다 똑같아요. 그 수학하고 화학이 기본적인 SAT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데드라인도 이제 11월 초에 있고요. 네, 그래서 약대랑 치대는 데드라인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또 많은 트렌드가 뭐냐면은 약대 치대 같이 지원해요. 일단 약대 치대 원서 준비해서 같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 때는 뭐 캠이나 아니면 바이오나 아니면은 그냥 사이언스 쪽으로 그냥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리 기준으로 지금 11월 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이 있는 학교들도 있지 않나요? 그 프라이어티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그거 말고요. 그냥 이 일반적으로 그 accelerated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데드라인이 12월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typical course requirement도 보면은 이게 이거 다 이런 건 아닌데요. 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 있는 상위 22대학교보다 requirement가 더 적어요. 왜냐면은 상위 22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4년, 그 수학 4년인데 약대는 3년만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리까지만 하면 돼요. 캘큘러스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1 year bio, 1 year chemistry가 과학 2년인데 또 상위 22대학교는 과학 4년 동안 하로 돼 있고. 그래서 이 기준들로 보면 알겠지만 약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미국 대학교 중에 내가 한 42에서 62 사이의 학교 정도 수준에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약대가 맞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약대는 그 정도가, 물론 그 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내 지금 모든 전반적인 성적이 주변에서 너는 한 42 정도 가겠다, 한 52 정도 가겠다,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치대는 조금 이제 좀 구분해야 되면 약대는 한 그 정도 난이도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대라고 해도 막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인식 자체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게 미국에서 약대는 그냥 조금 위보다는 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하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그 의대, 치대, 약대 중에서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서 약대 가는 거 막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그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무섭게 하냐고. 네, 어차피 52 정도 수준만 맞추면은 웬만한 약대는 다 가니까요. 그다음에 뭐 딴 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recommendation도 살짝 특이한 게 약대는 또 아까 치대랑 마찬가지 추천서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의료 분야에 있는 아니면 대학교 그 아니 의료 분야에 있는 교수,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받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숫자도 매우 제한적이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약대는 제가 뭐 많이 쓰지 않은 건 뭐냐면은 학교마다 이것도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냥 점수폭 자체가 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미국 그 랭킹에 스탠 40에서 52 대학교 갈 성적이다. 그 정도의 활동 기록이 있다 하면은 약대 넣는 거는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빅5 빼고, 빅5는 정말 치열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치과 의사가 하고 싶다면 꼭 그 빅5 안 가도 돼요. 네. 본인이 다른 그 의사로서 뜻이 있으면은 굳이 거기 안 가도 되고요. 그게 설정된다면 갈 땐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요. 지리적으로 물론 한국에서 한 번에 비행기로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그 학교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갈 곳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소수만 뽑는다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약대는 좀 많이 가요. 그냥 저희 학원에서도 매년 약대 같은 경우는 한 10명에서 한 20명 가는 것 같아요. 네. 10명에서 20명 약대 가는 것 같고, 치대는 많이 못 가고요. 네. 치대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별로 너무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순위의 치대 갈 바에는 안 간다라는 멘탈리티가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 저희가 이제 그 치대 학교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약대도 학교별로 필요한 요구, 그 사항들은 제가 PPT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웹페이지에 그냥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저희 웹페이지 들어가면은 입시 정보 들어가서 치대 약대 들어가면 거기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개별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면 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